은하는 나이가 34살로 18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치고는 엄청 젊었다. 18살 때 결혼했기에 학교는 고등학교까지만 다니고 그만두었다. 그의 남편은 45살로 예전 은하를 가르쳤던 선생님 즉 남편이었다. 그 당시 남편 재혁은 29살로 선생님으로 있었다. 그때 은하의 담임으로 있었다. 은하는 선생님의 마음씨와 외모에 마음을 빼앗겼고 선생님과 관계를 가지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였다. 결혼한 사유는 책임감이 강한 재혁은 이미 결혼해서 아들이 한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처와 이혼을 하고 결혼하자고 말했기 때문에 18살의 어린 나이에 29살의 선생님과 결혼하게 된 것이었다. 무려 11살 차이가 나고 재혼남이었지만 은하도 선생님을 사랑했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결혼이었다. 그때 은하의 집은 그냥 평범하지만 남들처럼 잘 살지는 못했다. 그와 반대로 재혁은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 살았고 부유한 집안이었다. 재혁의 어머니는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나 성격이 다르신 아버지는 재혁의 책임감에 흐뭇해하며 비록 정당한 결혼 사유는 아니었지만 결혼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렇게 둘은 결혼을 하고 둘은 오붓하게 살았다. 은하는 대학을 못 간 한을 품은지라 데려온 의붓 자식인 광호를 돌보며 대학교를 다녔다. 대학 다닐 때 대학 친구들은 은하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워낙 젊고 이뻤으며 나이도 그 또래였기에 대학 친구들은 알지를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광호도 크게 되자 선생으로는 광호 교육을 시키기에는 월급이 너무 적었다. 그래서 재혁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였다. 재혁은 회사 일로 바빠 은하는 남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는 은하도 재혁이 있는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으나 IMF로 인해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판에 신입사원을 뽑을 수가 없어 그냥 집에서 광호를 돌보며 지내야만 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광호는 18살이 되었다. 재혁의 직위는 점점 높아져 갔고 은하도 의붓아들이지만 친자식처럼 광호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이제 어엿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광호는 아버지를 닮아 외모가 출중해서 여자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다. 은하도 몸매 관리를 많이 해서인지 아직 결혼을 안 한 처녀로 사람들은 보고 있었다. 재혁 가족은 집이 조용하고 원활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재혁의 아버지가 죽자 재혁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서 회장으로 취임하는 바람에 일은 바빠지고 해서 광호와 엄마인 은하만이 쓸쓸히 집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재혁은 광호 뒤에는 아무도 없자 은하 보고 아이를 하나 더 놓자고 했다. 여보, 우리 아기 하나 더 놓자. 아직 당신은 젊고 또 광호 뒤에 아무도 없으면 광호도 쓸쓸할 거 아니야? 여보, 한번 생각해봐. 알았어요. 은하는 더 이상 젊은 나나를 아이만 키우는데 시간을 허비하기 싫어서 그런지 아기를 더 이상 놓고 싶지 않았다. 재혁도 그런 은하의 마음을 알기에 아들과 같이 있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늦게 들어올 때 재혁은 오히려 광호의 방에서 자곤 했다. 오늘도 광호는 아버지가 없는지라 새엄마와 같이 있게 되었다. 새엄마, 아빠 없으니까 외로워? 아니 별로. 우리 광호가 있으니까 하나도 안 외로워. 나도 새엄마랑 있어서 좋아. 둘은 잠이 들었고 광호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다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새엄마를 보았다. 광호는 새엄마의 외모가 이쁘고 나이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기에 새엄마를 엄마라고 별로 부르지 않았다.
은하도 새엄마라 불리기엔 좀 어린 나이인지라 광호의 그런 말을 별로 싫어하지는 않았다. 광호는 새엄마를 은하라고 부를 때도 있었다. 장난으로 불렀기에 은하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광호는 새엄마를 쳐다보다가 문득 은하가 여자로 보였다. 은하도 묘한 기분에 눈을 뜨자 광호의 그런 행동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광호가 그런 모습을 보고 미안해 할까봐 그냥 편안하게 말했다. 광호야 깨어났어. 새엄마 미안해요. 그냥 새엄마가 예뻐서 나도 모르게. 괜찮아. 새엄마. 그런데 엄마는 왜 이렇게 젊어? 다른 친구들 엄마 나이는 40대라던데? 왜? 엄마가 젊어서 싫어? 아니 나야 좋지 근데 좀 궁금해서. 광호는 새엄마의 말을 듣고 은하가 왠지 불쌍해 보였다. 그렇구나. 그래도 난 늙은 엄마보단 젊고 이쁜 우리 새엄마가 좋아? 고맙다 광호야. 광호야, 근데 내가 그렇게 이뻐? 당연하지 몸매도 이쁘잖아. 의리고 못하는 소리가 없네. 웃으면서 말했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다. 광호야. 학교 가야지 밥 차려줄게. 얼른 준비해. 알겠어. 근데 새엄마. 밥 안 차려줘도 돼. 새엄마 힘들잖아. 그리고 학교 매점에서 사 먹으면 되니까 걱정 마. 은하는 광호의 그런 모습에 아들이 다 컸다는 생각에 약간 마음이 안 좋았다. 새엄마. 학교 다녀올게. 광호는 그렇게 말하며 학교로 갔다. 이제 또 집에 혼자 남은 은하는 외롭고 쓸쓸했다. 거의 매일 안 들어오는 남편이 밉고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은하는 화장실로 가서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고 불쌍하게 느껴졌다. 은하는 안방으로 들어와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잘록한 허리와 고운 얼굴이 말해주듯 그는 밖에 나가면 이쁜 처녀였다. 지금 멋부릴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밖에 나가서 멋부리고 싶네. 은하는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친구에게 전화하고 밖으로 나갔다. 광호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왔다. 얼마 전에 들어온 인터넷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고 딴 데로 안 새고 곧장 집으로 오는 날이 많았다. 광호는 인터넷 검색을 한다 치고는 대부분의 검색이 음란물이었다. 얼마 후 은하가 집에 들어왔다. 광호는 아까 본 영상이 생각이 나서 새엄마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광호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광호가 놀란 말투로 대답하자 은하는 그런 광호가 걱정이 되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밥 먹었니? 먹었어. 은하는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에 딸린 욕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 TV가 있어서 광호는 안방 침대에 앉아 TV를 보았다. 또 아까 그 생각이 나서 광호는 마음속으로는 부끄러웠으나 몸은 벌써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둘은 잘 시간이 되었고 새엄마 방에서 광호는 잠을 청하게 되었다. 자꾸 아까 본 영상 생각이 났다. 오늘이 일요일인지라. 은하는 광호보다 먼저 일어났다. 은하는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켰다. 은하는 광호의 모습을 보다가 광호가 추울까봐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다가 광호의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났다. 은하는 어릴 적에 광호의 모습을 보았던 생각이 났다. 그때는 귀엽고 그랬었다. 호기심이 생긴 은하는 광호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보기 시작했다. 드디어 은하의 눈에 다 큰 광호가 보였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남편보다 훨씬 우람하였다. 은하는 왠지 광호의 모습이 의붓아들로 느껴지지 않고 보통 남자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러지? 은하는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얼굴은 놀란 듯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은하의 머릿속은 갑자기 온통 광호 생각뿐이었고 결국 은하는 광호를 유혹하기로 마음먹었다. 은하는 더욱 섹시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광호는 엄마가 부엌으로 가는 것을 쳐다보았다. 오늘따라 새엄마가 왜 이러지? 광호는 새엄마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침밥을 먹고 TV를 보기 시작했다. 은하의 생각은 자신이 광호를 유혹해서 광호가 이성을 잃기를 바랬다. 은하는 약속이 있어 밖으로 나갔고 광호는 새엄마가 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자기 방으로 가서 어제 덜 보았던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잘 시간이 되자 광호는 새엄마가 안 오자 걱정이 되었다. 은하는 술을 한 잔 정도만 마신 뒤 비틀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척했다. 12시가 다 되어서 들어온 새엄마를 보자 광호는 은하를 부축하면서 들어왔다. 새엄마, 술 마셨어. 그래, 조금 마셨다. 광호는 엄마를 안방에 내려놓았다. 오늘도 아빠가 없어서 광호는 엄마와 같이 있었다. 은하는 또다시 작전대로 광호를 유혹하기 위해 술이 취한 상태로 그냥 잠자리에 들어갔다. 광호는 새엄마의 모습을 보자 미칠 지경이었다. 그가 봐도 자신의 새엄마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은하는 자는 척하고 있었기에 광호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 은하는 광호의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놀랄까봐 가만히 있었다. 은하는 광호의 행동이 점점 더 대담해지자 더 지켜보기로 했다. 광호는 이제 이성을 잃었다. 광호는 새엄마가 깨어난 것을 알자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멍하니 은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광호가 겁을 먹은 것 같아 은하는 웃음을 지어주었다. 광호는 새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안심을 했다. 그런 후 은하는 광호가 편안히 자는 모습을 보고 잠을 잤다. 은하는 광호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가 가장 고민이었다. 은하 자신은 좋지만 광호의 장래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내심불안해했다. 아침이 되고 평소처럼 광호는 학교를 갔다. 은하는 어제 일을 생각하자 광호에게 미안해했다. 오늘 광호가 오면 대화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의외로 광호는 은하의 생각과는 달리 아이들과 평소처럼 잘 어울렸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웃음기를 띠고 있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더 기뻐 보였고 명랑해했다. 학교를 마치고 광호는 곧장 새엄마를 보기 위해 집으로 왔다. 은하는 광호를 불러 의자에 앉힌 뒤 대화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광호야, 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기를 바라니? 내 생각은 새엄마와 어제처럼 생활하기를 바래. 은하는 광호의 그런 말에 기쁜 내색을 했다.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너에게 악영향이 미칠지도 몰라.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괜찮아. 새엄마도 나 사랑하지? 그야 당연히 사랑하지. 그럼 됐어. 나도 새엄마 사랑해. 이제 된 거지? 이제 내 말대로 생활하는 거다? 그래. 은하는 망설이는 척하면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쁨에 차 있었다. 은하는 이제 세상 사는 맛이 났고 행복함에 젖어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광우는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은화의 남편 재혁은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한 달 뒤에나 온다고 했다. 둘은 다정한 부부처럼 행동하였다. 재혁이 있을 땐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활도 잠시 방학이 끝나갈 무렵 재혁은 돌아왔고 둘의 생활은 또다시 불안감 속에서 지내야 했다. 몇 달 후 은화는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고 재혁은 은화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쁜 듯 부인을 데리고 산부인과로 갔다. 임신입니다. 3개월 약간 넘었네요. 재혁은 기쁜 듯이 은화를 안아주었다. 집에 가서 은화는 광호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었다. 광호는 재혁과 마찬가지로 뛸 듯이 기뻐해 주었다. 날이 점점 갈수록 배는 불어오르고 광호와 재혁은 은화의 배에 대고 똑같은 말을 한다. 내 자식아. 내 자식아. 은화는 이제 중년을 넘어섰고 재혁은 재작년 겨울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광호는 어느덧 30살이 넘었지만 새엄마인 은화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 재혁이 죽자 물려받은 재혁의 회사를 팔았다. 그리고 은하와 아이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유럽 어딘가로 떠났다. 그 이후 그들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